네, 이제 앞에서는 비트코인의 거래 과정인 트랜잭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결국에 비트코인 현재 주인인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려고 할 때 이 A가 비트코인의 소유주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며 이 A만이 해당 비트코인을 다른 유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에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한 암호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가상화폐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이중 소비, 즉 A가 B에게 자신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후에 또다시 또 동일한 비트코인을 C에게 사용을 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이중 소비라고 하며 가상화폐에서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랜선상에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A가 B에게 이전에 줬다라는 것을 어떠한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현재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행한 첫 번째 거래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줬으면 A는 다시 C에게 동일한 비트코인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해결 방법은 거래가 없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거래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이전 방식,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제3자가 이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비트코인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이 제3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제거하기 위함이 목표고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대중적으로, 즉 모든 사람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모든 이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제3자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수치인은 각 거래 시점의 대다수의, 즉 수치인은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주었을 때 수치인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이 비트코인의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노드, 여기서 노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마이너들이 보유한, 즉 채굴자들이 보유한 어떠한 연산 장치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CPU, 요즘 GPU, 그 다음에 FPGA, ASIC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산 장치들을 각각 코어의 수에 따라서 노드라고 하고 이 노드를 보유한 채굴자들이 결국 이 거래를 최초로 수령하는 것을, 즉 B가 이 비트코인을 최초로 수령한다는 것을 동의해야 하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증거가 존재해야만 B는 비트코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증명해주는 과정을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 작업 증명이라고 하죠. 작업 증명. 따라서 이 작업 증명의 내용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기존의 거래 방식에서는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줄 때 이것을 증명해줄 제3자 C가 필요했지만 이제 C가 아닌 대다수의 노드들, 즉 수많은 마이너들이 이 거래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이 거래 과정을 지켜본 후에 증명하는 어떠한 거래 장부를 일종의 타임스탬프 서버, 현재 대중에게는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 거래들을 대략 평균적으로 10분 단위로 어떤 블록 형태로 묶어서 봉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블록은 이전에 있던 블록과 연결이 되고 현재 생성된 블록은 이후에 또 10분 정도 후에 생기는 블록들과 연결이 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블록들의 연결을 보고 저희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블록 안에는 10분 정도 동안 발생하는 비트코인 거래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서는 블록이 봉인이 되면 블록의 봉인은 이제 노드들, 그 채굴자들이 진행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결국 거래가 어떠한 이 제3자가 없이 대다수에 의해서 관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발생된 거래들은 장부가 봉인이 되면 수많은 블록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안에는 거래들이 계속 시간의 순서대로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블록들은 이 작업 증명 또는 장부를 쓰는 마이너들에 의해서 각자 마이너들 컴퓨터에 복사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 장부 정보를, 거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는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어떤 끝말잇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처음에 단어를 시작을 하는데 A가 기러기 라는 단어를 말했으면 그 다음 순서인 B는 이 뒤에 있는 기를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차. 그러면은 C는 당연히 가장 뒷글자인 차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차표. 그 다음에 다시 A 순서기 때문에 표를 이용해서 A는 표범. 이런 식으로 A와 B와 C 세 명의 사람이 끝말잇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연히 A 다음 순서인 B가 표범 A 앞에서 A가 표범을 했기 때문에 범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B는 범이 아니라 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A와 C는 B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B는 자기가 맞다고 우기게 됩니다. 사과가 맞다. 앞에서 A는 사로 끝나는 단어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사라고 이야기했다고 우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A가 공사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전에 C는 공으로 끝나는 단어를 이야기했다고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A와 C는 C가 이 시점에 차표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B가 여기서 공으로 끝나는 예를 들면 시공이라고 C가 이야기했다고 우기면 그 전에 B 자신은 또 C로 끝나는 어떠한 단어를 이야기했다고 우겨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끝말잇기 특성상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변경을 시켜야만 이 사과를 얘기했을 때 자기가 맞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모든 사람이 이 시점에 A는 표범을 이야기했고 이 시점에 C는 차표를 이야기했고 그 전에 기차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만 우긴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랑 비슷하게 블록체인도 역시 앞에 있는 내용을 해시라는 형태로 봉인을 해서 요약을 하기 때문에 이 해시라는 정보를 통해서 나온 어떤 요약본은 앞에 있는 거래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해시를 통해 나온 정보는 앞의 내용을 다 어떤 포함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끝말잇기에서처럼 앞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말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 앞 내용을 다 증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부분에서 거짓된, 예를 들면 조작을 한다고 시도를 할 때 결국에 이 조작은 뒤에 연결된 내용에, 해시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소 이제 끝말잇기와 실질적인 원리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계속된 블록체인의 연결은 앞의 내용을 보장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미 타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이 블록에 의해서 새로 생긴 블록들은 이 블록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면 결국엔 이 내용을 요약한 정보를 해시 형태로 같이 연결이 돼 있고, 또 해시 형태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블록을 봉인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연산 능력이 뛰어난 한 마이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봉인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전기적 소모, 즉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사실 알고 있으셔야 되겠지만, 아직은 해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설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해시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다시 이 블록과 해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거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블록은 해시를 통해서 타임스탬프를 저장을 합니다. 즉 타임스탬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거래가 성립이 됐다는 것을 도장으로 딱 찍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던 블록은 그 블록의 정보를 이용해서 해시 펑션에 현재 생성된 블록과 함께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시를 통해서 새로 그 뒤에 생기는 블록을 또다시 연동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해시가 무엇인지 뒤에서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해시는 앞의 내용을, 어떤 특정한 내용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특정한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해시 펑션을 거치면 암호화는 아니지만 마치 암호화와 비슷한 형태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암호화된 것은 아니고 해시 펑션을 거치면 특정한 길이의 요약본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앞의 내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특정, 예를 들면 256비트의 길이로 앞 내용을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약본은 또다시 그 다음 블록에 포함이 되고, 이 안에 해시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블록도 역시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을 거쳐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역시 256의 길이로 요약이 되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그 다음 블록에서 요약이 되고, 또 이전까지의 모든 거래는 또 다시 그 다음 해시로 요약이 되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었는데 해시 펑션을 거쳐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약된 내용은 그 다음 어떤 글과 함께 사용이 된 다음에 이 글은 또다시 해시 펑션을 거쳐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약본은 또다시 새로운 블록 내용과 함께 사용이 되고,
이 글은 또 다시 동일한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요약이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 이 요약본 안에는 이전에 대한 블록과 그 전에 해시를 통한 요약본이 포함이 된 것을 또 다시 요약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요약본 안에는 그 전에 거래에 대한 요약, 또 그 전에 거래에 대한 요약 안에는 또 그 전에 대한 거래의 요약,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해시에는 이 전에 대한 모든 거래, 모든 블록에 대한 요약본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수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그 뒤에 있는 모든 요약본들이 다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이것을 위해서는 최소 50% 이상의 참여자들 중 50% 정도 이상의 노드, 즉 어떤 연산 노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즉 블록체인 형태의 어떠한 메커니즘은 이중 소비라던가 또는 소비를 하는 척하면서 소비를 되돌리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시를 형성을 하면 이 해시에 대한, 즉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문이나 유즈넷, 즉 사용자 게시판과 같은 곳에 해시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이 해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또 어떤 거짓된 거래에 대한 해시 요약본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함께 비교를 통해서 이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 거래인지를 증명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각 타임스탬프, 여기서는 블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블록은 해시값에 이전 타임스탬프를 포함하기 때문에, 즉 이전 요약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체인을 형성을 하고 각각 추가 타임스탬프, 뒤에 생기는 타임스탬프들은 앞에 있는 타임스탬프들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어 투피어 개인 대 개인의 기반의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 분산된 블록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담백이 제시한 해시캐시와 같은 작업 증명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작업 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